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의 주제별 통계에서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열어놓은 화면입니다. 국내 통계의 주제별 통계에서 문화 여가를 클릭하고 그 중에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열면 됩니다. 국민 독서 실태 조사의 제일 앞에 독서율과 독서량이 나옵니다. 종이책, 전자책에 이어 2019년부터 오디오북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통계의 조사 목적은 우리 국민들의 독서 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독서 환경 문제점을 파악, 바람직한 독서 지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입니다. 상당히 긴데요. 요점은 독서 지능이죠. 앞선 우리나라의 독서 실태 조사에서 책 하면 종이책에 국한되었으나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추가되었고 조사 대상도 성인에서 학생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표본의 크기도 성인 1,500명에서 성인 6,000명과 학생 3,000명, 총 9,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사 항목을 보면 성인의 경우 독서 생활 9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이, 학생의 경우 독서 생활 9문항을 포함하여 총 57문항이 주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문항이죠. 생활 속의 통계학 수업에서도 잠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작성과 코딩, 집계에 너무 시간이 걸려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누군가 한두 명 1년에 100권 이상 읽는 사람들이 나오곤 했습니다만, 그리고 한국인의 독서 실태 조사에서는 월간 독서율, 월간 독서량을 조사하였는데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는 연간 독서율, 연간 독서량을 조사하여 공표합니다. 공표 주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공표 시기는 조사 기준연도 다음 해 3월입니다. 조사 기준 시점은 조사 실시년도 9월 1일이고 조사 기간은 2021년의 경우 9월부터 10월까지였습니다. 공표 주기와 함께 조사 주기도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의 정의에 있어서 종이책은 이전의 독서 실태 조사에서와 같이 교과서, 학습 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만 해당됩니다. 전자책, 웹소설에서도 교과서, 학습 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와 웹소설만 해당됩니다. 오디오북 또한 일반 도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으로 라디오나 팟캐스트 등의 방송이나 도서 이외의 내용은 제외됩니다. 독서율이나 독서량의 정의에도 교과서, 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및 웹소설, 오디오북을 책의 정의에 포함시킵니다. 조사 연혁을 살펴보면 1993년에 책의회 조직위원회와 한국출판연구소가 정부에서 지정한 책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1994년에 제2회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독서 새물결 운동 추진위원회의 지원과 한국출판연구소 주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2008년도에 통계청이 받아서 국가 승인 일반 통계 제 11만 3018호로 작성 승인을 받습니다. 2011년에는 표본의 크기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조사 지역도 15개 시도에서 제주를 포함하는 16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2012년에는 통계 작성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꿉니다. 2015년에는 표본의 크기를 성인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2017년에는 표본 크기를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립니다. 2011년부터 독서의 정의에서 독서 매체에 전자책이 추가되고 2019년에는 종이책, 전자책에 더하여 오디오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지, 만화는 일반 도서와 별도로 각각 조사합니다. 다음, 일반 도서의 연간 독서율은 그럼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코시스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자료부터 나와 있는데 연간 독서율이 72%였습니다. 2004년 76.3%, 2006년 75.9%, 2007년 76.7% 수준까지 오르는 듯 하였는데 2008년부터 내리막을 걸으면서 2010년에는 65.4%까지 떨어집니다. 2011년에 66.8%, 2013년에 71.4%로 다시 늘어나는가 하였지만 2002년 수준에도 못 미치더니 그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2015년 65.3%, 2017년 59.9%, 2019년 52.1%, 급기야 2021년에는 40.7%까지 떨어지는데 이 수치는 1997년도에 월간 독서율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값입니다. 물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어느 정도 독서 매체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합니다만 그 수치는 아직 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1년 공표하기 시작하였을 때 16.5%로 출발이 괜찮았는데 2013년 13.9%, 2015년 10.2%로 점점 낮아지다가 2017년 14.1%로 회복하더니 2019년에 16.5%, 2021년에 19.0%까지 올라왔습니다. 종이책 플러스 전자책 독서율을 별도로 공표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2011년 73.7%, 2013년 72.2%, 2015년 67.4%, 2017년 62.3%, 2019년 55.4%, 2021년 46.9%로 여전히 내리막길입니다. 종이책 플러스 전자책 독서율이 종이책 독서율과 전자책 독서율을 합한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집합 A와 집합 B를 합했을 때 공통 집합에 속하는 사람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19년에는
오디오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찾아보면 2019년 3.5%, 2021년 4.5%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고, 이를 감안한 종이책 플러스 전자책 플러스 오디오북 종합 독서율을 계산하더라도 2019년 55.7%, 2021년 47%로 내리막 추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독서율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별로 크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연도,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유난히 여성 독서율이 높게 관찰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세적으로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령 구분은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약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2013년까지 20대 이하로 공표하던 것을 2015년부터는 19세 이상, 29세 이하로 명확히 합니다. 고령층 구분도 2008년까지는 50대 이상으로 묶어서 공표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50세 이상, 59세 이하와 60세 이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연령별 독서율은 연령별 문해력과 같은 맥락의 흐름을 보입니다. 20대 이하의 경우 80% 이상, 심지어 90%를 넘나들 때도 있었는데, 50대 이상은 40%대에서 60%를 넘어본 적이 없고, 50세 이상, 59세 이하로 나눈 후에는 간혹 60%를 넘은 적이 있지만 60세 이상은 40%를 넘은 적이 2번 있을 뿐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연령별 문해력 격차와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독서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종이책 독서율도 2019년 70.4%, 2021년 60.3% 수준까지 떨어지지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19년 43.5%, 2021년 33.9%로 격차가 큰데, 60세 이상은 2019년 31.5%, 문해력 조사에서 학력 수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 수준은 독서율과 밀접한 연관이 관찰됩니다. 중졸 이하의 경우 종이책 독서율은 2017년 44.2%를 기록한 것 외에는 40%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있었는데, 전반적인 독서율 하향 추세와 맞물려 2021년에는 12%까지 떨어집니다. 반면에 대제 이상의 경우 80% 후반 또는 90% 초반까지 매우 높은 독서율을 보여주다가 2017년 73.1%, 2019년 71.7%에서 2021년 57.7%로 급속히 낮아집니다. 학력별 격차는 문해력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격차는 전자책 독서율에서도 관찰되는데, 중졸 이하의 전자책 독서율이 1% 미만인 해가 많이 관찰된 반면, 대제 이상의 전자책 독서율은 2017년 25.1%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에는 34.3%에 달하기까지 합니다. 오디오북 독서율에서 중졸 이하는 2021년 0%가 관찰되었는데 대제 이상은 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소득 수준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소득 수준이 꾸준히 올라감에 따라 소득 수준의 구분이 매우 자주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0년 조사에서 100만 원 이하의 사례수는 30개에 불과한데 70%의 높은 독서율을 기록하다가 2011년에는 사례수 기록 없이 28.6%로 급락하는 등 다소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2015년 조사 이후로 한정지어 보면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종이책 독서율은 2015년 42.8%, 2017년 49.1%, 2019년 29.1%, 2021년 18.0%이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이책 독서율은 2015년 83.5%, 2017년 72.4%, 2019년 70.3%, 2021년 54.8%로 상당한 격차를 보입니다. 특히 대제 이상의 종이책 독서율과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의 종이책 독서율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중졸 이하의 종이책 독서율과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의 종이책 독서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전자책 독서율에서의 격차도 학력 수준에서 관찰한 것과 비슷한데 200만 원 미만의 전자책 독서율은 2017년 4.4%, 2019년 4.1%, 2021년 4.2%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의 전자책 독서율은 2017년 24.5%, 2019년 25.9%, 2021년 28.8%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관찰됩니다. 오디오북의 경우 200만 원 미만은 2019년 0.6%, 2021년 1%인데 500만 원 이상은 2019년 6.7%, 2021년 7.6%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서율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니 표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표에는 학생들의 독서율도 포함되어 있어서 성인들의 독서율과 비교됩니다. 학생들의 경우 꾸준히 90%를 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2013년부터 종합 독서율도 표시를 하였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종이책 플러스 전자책 독서율, 2019년부터 2021년은 종이책 플러스 전자책 플러스 오디오북 독서율을 올린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2013년에 96.8%로 종합 독서율의 정점을 찍었는데 종이책 독서율이 종합 독서율과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종이책 독서율은 전반적인 내리막길 추세에도 불구하고 87.4%로 매우 높고 종합 독서율은 91.4%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아서
성인들의 급속한 독서율 저하 현상과 대비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도서관 가기가 힘들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프는 성인들의 독서율 저하 현상이 매우 뚜렷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1994년에 높은 독서율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였으나 70%대는 유지하는 듯 싶었는데 2015년부터 급속히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게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일까요? 독서량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자료는 통계청에 있습니다. 이제 세법 개혁에서 시작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국민투표가 백성과의 직접 소통이 필요함을 일깨웠고 기득권 중심들의 반대로 창제 시기부터 보급에 매우 애를 먹었던 한글은 K컬처의 근간이 되어 마치 흔하디 흔한 공기의 소중함을 못 느끼듯이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최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독서율의 저하가 눈에 띕니다. 스마트폰에 의존해도 괜찮을까요? 독서광이었던 세종대왕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독서를 강조했었나 하면 농사에 실패하면 너네들 딴 거 하지 말고 책이나 읽어라. 흉년이 들면 역시 또 책을 읽어라. 본인이 엄청난 독서광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 있는 글입니다.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잠옷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금지하나 마나죠. 다음은 세종실록에 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실린 글입니다.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 일찍이 여러 달 동안 편치 않았는데도 글 읽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태종이 근심하여 서적을 거두어 감추게 하였는데 사이에 한 권이 남아 있어서 날마다 외우기를 마지 않으니 대개 천성이 이와 같았다. 그리고 독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서, 바이블급의 책들입니다. 를 읽는 데는 반드시 100번을 넘게 읽고 자사, 역사책입니다. 는 반드시 30번을 넘게 읽고 할 정도로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대왕을 생각하면서 독서 실태조사 학습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학습한 내용 중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을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지역 및 지역 크기별 가구수 비례 무작위 추출법이라는 무시무시한 통계 용어를 생활 속의 쉬운 용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확률적 추출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를 도입한 이유는 모집단의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뽑힐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것이죠.
공평하게. 독서 실태 조사에서 양과 유를 잘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권수가 들어가면 독서량인 것은 맞는데 한 권이 15.3%, 두 권이 12.4% 등의 말하고 있는 것은 독서량의 분포입니다. 이것도 잘 써 놓았는데 이 분포를 다 알면 권수에다 퍼센티지를 곱한 다음에 합해서 평균 독서량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빼야 할 단어는 평균입니다. 독서량과 독서율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독서율이 아니라 독서량의 분포죠.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의 백분율이 바로 월간 독서율입니다. 독서 실태 조사에서 목적은 국민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별 통계 중에서 문화, 여가를 뒤져봐야 합니다. 여가 시간에 어떻게 문화 생활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은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 유형이 교과서, 학습 참고서, 수험서입니다. 한번 수업 내용을 돌아보라는 의미도 있고 일반 도서의 독서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무려 40.7%까지 떨어졌습니다. 1997년 월간 독서율에도 못 미치는 값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연령별 독서율의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책 독서율의 차이는 심각하죠. 키오스크 앞에서 돌아서는 어르신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을 꼽은 이유는 20세에서 29세 사이에 전자책 독서율이 5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의 전자책 독서율은 2%를 넘기 힘든 상태이죠.